네, 경영학 원론 9강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에서 조직 구조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 구조, formal structure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원활하게 잘 돌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의 성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이나 조직 문화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네요. 조직 문화는 직원의 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좋은 그런 조직에 내가 입사를 했다. 어떨까요? 그렇죠?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서로 협력 관계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문화가 되게 좋아, 아주 좋은 문화야. 그러면은 출근하고 싶은 거죠. 같이 일을 하는 게 즐겁고 그곳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조직 문화가 사기가 저하되고 또 서로 간에 컨플릭트가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문화가 좀 많이 이제 다운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그죠? 나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복하게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내 실력을 보여주기가, 그리고 그런 멤버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시너지가 생겨서 조직 목표를 딱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나도 그 안에서 그 문화의 압력을 받고, 나의 능력이 점점 저하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 동기부여가 안 되고 떠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조직 문화가 굉장히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을 형성하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매니저로서 리더로서 이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조직의 구조를 아까 원칙에 따라서 스트럭처를 짜는 것 만큼이나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조직의 문화를 내는 것. 문화가 좋으면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추어지는 거죠. 조직 문화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공유된 가치, shared belief, shared value, 그지? 그 다음에 믿음, 그지? norm이라든지 belief, 그지? 우리가 이건 다 같이 공유하는 거야. 이런 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그렇죠? 그 조직 내에서만의 특성 있는 가치와 믿음의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구성원의 행동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입니다. 공유된 가치와 믿음으로 구성원의 행동을 안내, 가이드하는 체계라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조직의 소프트웨어적인 조직 문화, 비공식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직 문화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보통 발현되는 형식들은 서사, 그 조직의 서사. 처음에 창립부터 시작해서 창립자의 가치관, 창립자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영웅, 히어로, 스타,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스토리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의 로고가 있어요. 그죠? 상징, 심볼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상당히 기업의 이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믿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있는 거죠. 연간, 분기별, 월별 해서 매번 하는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의식, 관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도 그 기업의 문화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이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스타벅스 얘기를 잠깐 하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의 기업 가치, 공유하고 싶은 문화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인포멀리티. 고객이 오면 즐겁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그 즐겁게 일하는 직원과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분위기, 그죠? 되게 비공식적이고 펀한 분위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기업의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 같은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인포멀리티, 더 편하게,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스, 자율성이죠. 구글 같은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고 또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던 서비스들, 없던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유연해야 되고요. 창의적이어야 되고 직원들은 인디펜던스. 뭐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자율성을 주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사무실의 세팅, 그리고 직원들이 옷 입고 오는 것, 그 다음에 출근 시간, 출퇴근 시간들, 태도, 그리고 회사 내에 있는 심볼들, 이런 것들에서 다 인디펜던스, 플렉시빌리티,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지. 이게 조직의 문화인 거죠. 그죠? 스타벅스는 fun, informal, 그 다음에 구글은 flexibility, independence, 그 다음에 creativity,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드러나는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이런 가치들이 발현이 되는 거죠. 직원들은 그걸 몸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고, 출근하는 태도, 입고 오는 옷, 하는 일의 방식, 뭐 이런 것들에서 다 그 문화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라고? 비공식 조직으로서. 조직 내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서서히 꾸며가는 것. 이제 그게 되게 매니저로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의 표현 방식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heroes, stars죠. 조직의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을 통해서 문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리더가 비전을 보여주고 여기가 갈 길이야 하고 깃발을 딱 꽂으면 그쪽을 쫙 우리가 다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히어로를 중심으로 문화가 구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 창립 의도, 그죠? 뭐 윤리적인 태도,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히어로도 없고 리더의 어떤 가치관, 전략 이런 것들이 없으면 조직 문화도 흐지부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심점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히어로를 하나 내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히어로에 또 얽혀 있는 서사들, 스토리, 조직의 가치와 성과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서서히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든 그지 아니면은 테슬라든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다 그죠? 그런 창립자들의 전략, 비전, 방향성 이런 것들 그리고 그에 얽힌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상징, 로고나 슬로건, 조직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드러나고요. Rites and Ritual이라고 하죠. 의식과 의례, 성과를 축하하고 조직 목표를 강화하고 하는 그런 뭐 시무식에서 종무식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많은 그런 의례들이 있어요. 이달의 사원, 표창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직원 사기를 악량하고 그런 행사들, 리추얼 이런 것들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문화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지 그 속에는 중요한 가치관, 신념, 공유하는 가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1982년도에 현대는 서산 간척 사업에 참여합니다. 국토의 넓이를 넓히는 과정이었죠. 워낙 뭐 우리나라 땅이 좁고 하니까 서산 간척을 정부에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워낙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사업이라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에서 참여를 하는 거지. 손해볼 생각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서산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서해안 쪽이고요. 이렇게 막는 거죠. 바다를 막아서 어떤 만같이 생긴 부분을 막은 다음에 바다와 이걸 분리를 하고 그 안에 흙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땅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는 거지.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는 잘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빠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서해안 쪽은 어때요?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밀물 때, 썰물 때, 요 시기에는 해류의 속도가 초당 8m, 엄청난 속도로 밀려 들어왔다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밀물 썰물 때 때문에 조수 간만이 없는 시간에 해놨던 작업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밀물이 썰물이 막 들어오면서 해놨던 작업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진척도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막아놨는데 계속 무너지고 그리고 조수간만 그 해수의 속도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유조선을 갖다가 거기에다 딱 일시적으로 막아 놓는 거야. 그죠? 옆에 가이드하는 배들이 막 밀고 해서 막아 놓는 거야. 그리고 재빠르게 빠른 속도로 덤프트럭들이 막 흙을 쌓아서 이걸 막아 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1980년대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280억 비용 절감을 하고요. 공사 기간도 36개월을 줄였습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 없었으면 이게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의 하기 어려운 비용만 들고 결과는 안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해내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는 어떤 그 회사의 기업 문화 정신을 갖고 있냐면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어떤 그 챌린징,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현대의 어떤 굵직한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히어로 그리고 히어로에 관련된 서사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까지도 그 기업 문화로 쭉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매니저로서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매니저로서 이 조직을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신경 써서 해야 될 일들 있고요. 몇 가지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첫 번째로 직원의 복지와 웰빙을 강화하는 전략. 그렇지? 직원을 우선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뭡니까? 회사는 사람이에요. 회사는 건물도 아니고, 회사는 스트럭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회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조직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그 회사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만족하고 직원들이 동기부여되어야지 그 조직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직원들의 웰빙을 강조하는 것이 이 조직 문화의 첫 번째 단계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그 스노우 폭스라고 하는 도시락 카페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스노우 폭스. 식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커스터머들에 대해서 고객은 왕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고객의 요구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줘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무조건 고객 우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죠. 고객 우선 문화입니다. 직원들은 마치 을 같아요. 그죠? 고객이 갑이고 고객의 요구에 무조건 반응을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고객이 잘못했어. 그럼에도 직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직원은 동기부여가 될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회사에 그만두고 말지.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존중, 리스펙트가 없구나. 나의 기분과 잘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동기부여가 되고 그 조직에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직원의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스노우팍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매장에 이걸 붙였어요. 그리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라고 해서 선포를 했어요. 고객과
주변 인터레스트 그룹에 다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기분이? 직원도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고 누군가에게 금쪽 같은 자식이다 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주는, 그렇지? 고객이 매출의 소스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프로덕트 서비스가 고객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객의 만족,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합리적이지 않고 무리한 행동을 할 때에 조차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이 회사는 성공적으로 좋은 문화를 만들고 조직의 목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스노우박스의 이런 어프로치는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고 잘잘못을 잘 따져서 무례한 것은 그러면 더 이상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직원들을 잘 프로텍션하는 것, 되게 중요한 조직 문화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리더십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리더는 비저너리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앞서서 foreseeing, 미래를 먼저 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깃발을 딱 꽂고 저기가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로 가면 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모티베이션 된 직원들은 이런 방향성 설정에 같이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민이 여상 동의하는 거죠, 그죠? 리더와 그다음에 직원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방향성을 제시하고 쭉 따라가는 거. 그 조직 문화가 어때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다음에 시너지가 생기고 서로 힘을 합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스토리, 서사로, 심볼로, 리추얼로 강조하면서 우리 회사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이 참여할 때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 리더의 역할이 크죠. 리더가 직원의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잘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세 번째 전략으로 조직 내 사회성을 연결하는 것. 긍정적인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촉진.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렇죠?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가볼게요. 교과서의 149페이지를 가보시면, 149페이지에 점으로 이렇게 상단 부분에 점으로 세 가지 goal, identity, stability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Organizational goal,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를 딱 설정하고 보여주는 거죠. I know what the company wants to do. 직원들이 회사가 어디로 갈 건지,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이유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야. 그냥 와서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힘들지만 출근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목표를 내가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명확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출근할 때 내가 뭘 할지 아는 거지. 긴 멀리 있는 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번 달에 뭘 할지 이번 주에 뭐 할지 이게 다 클리어하게 직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조직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Organizational Identity and Collective Commitment. 우리 회사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직원들은 I am proud to be part of this company. 내가 이 회사 조직 구성원인 게 너무 proud해. 그렇지? 너무 그 자존감에 도움이 돼. 그건 뭐 되게 유명한 회사라서가 아니고 뿐만 아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지. 그죠? 뭐 비윤리적이거나 고객 등치는 뭐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고객의 만족을 시키고 뭔가 포지티브한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 자, 그런 회사면, 그런 목표라고 하면 내가 정말 회사에 대해 만족해. 이 회사의 멤버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필요한 것이 Social System Stability. I feel I am treated fairly here. 아까 직원 중심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unfair, equity 하지 않고 inequity가 아니고 equitable, equity. 그치? 공정하게 내가 트리팅 되고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리턴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의 리스펙트, 나의 자존감이 존중받고 멤버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목표 명확하게 하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회사의 방향성을 아는 것, 그 조직에 대해서 프라우드함을 가지는 것. 자,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과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야지 된다. 그게 이제 149, 150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쭉 읽으시면서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도비 사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를 보시면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어도비 company purposefully built a culture,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드는 곳입니다. That avoids micromanaging. micromanaging 뭐죠? 아까 이제 관료적으로 한 사람이 작은 숫자의 하위 직원들을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는 것. 그게 마이크로매니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좁은 narrow span of control로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는 거, 마이크로매니징. 그러지 않는다. 그럼 뭐죠? 조금 더 span of control이 넓고 뭘 하는 겁니까? 더 많이 위임하고 더 많이 자율성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 혁신적인 ICT,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너무 컨트롤하면 직원들이 숨 막혀서 못 살죠. 자율성, 창의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스팬 오브 컨트롤을 넓게 하고 권한이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도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Adobe has built a culture on trust. 직원을 신뢰하는 것. 내가 믿고 맡겨. 잘할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로이가 프로젝트를 할 때 트러스트하고 서포팅, 잘할 거야, 성공할 거야.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 기회를 주고 권한을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는 거지. 직원은 자율적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티드 된 인플로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이 프로젝트는 이 태스크가 이거야. 너 언제까지 이거 하고 언제까지 이거 하고 언제까지 이거 해. 잘했나 안 됐나? 체크해. 이렇게 하지 않고 성과 중심. 성과만 볼게. 방식은 너가 알아서 해. 프로젝트 정하는 것도 너가 정해.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너가 알아서 해. 다 이제 권한 위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company's history of innovative and successful product shows the fruits of this culture. 이 조직 문화에서 이 기업의 성과가 나왔다. 믿고 맡기는 것. 이게 어도비의 문화였고 그 문화가 이 회사의 성과로 나왔다. 연결되는 거지. 그지? 어도비도 물론 공식적인 조직 구조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조직 구조가 뭐 효율적으로 잘 짜여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문화가 동기부여되고 목표를 알고 직원들이 존중받고 그치?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 자율권을 주고 이런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도비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문화, 넓은 스팸 컨트롤 이걸로 이제 만들었던 거지. 그랬더니 성과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문화가 성과의 비공식적인 조직, 문화가 성과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조직 구조, 비공식적인 구조, 문화와 스트럭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베스트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적당해, 좋아라고 하는 조직 구조를 짰어요. 공식적인 조직을 짜고 노력을 해서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을 상향시키고 향상시키고
좋은 문화를 잘 만들어냈어. 다행히도. 그러면 오케이. 의사유자 이제 성과를 내자. 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은, 조직 내 상황은, 그죠? 경쟁 상황, 시장 상황, 뭐, 정부의 정책, 국제 어떤, 국제 경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변하죠, 계속. 변하면 우리의 고객도 변하고, 경제 상황, 비즈니스 상황과 같이 변해요. 그럼 변화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맞추어서 또 같이 변해줘야 되는 거지. 나 이게 좋아. 이게 베스트였는데, 환경이나 뭐 어떻든, 우리 이걸 지킬래? 라고 하다가는 오히려, 이게 서서히 이와 함께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리지드하다 그죠. 굉장히 경직된 조직은,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오가닝, 그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그런 생명체적인 그런 회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조직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의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을 잘 세팅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그때그때 대응해서 변화해 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차 시에서는 이 변화 관리 중심으로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죠? 3차 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